애틀랜타 라디오 코리아 12월 4일 월요일, 오늘이 한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0년 대선 결과 개입 시도 혐의에 대해 재임 때 일이라면 면책 특권을 주장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의 타냐 척한 판사는 지난 1일 전직 대통령을 연방 형사 책임에 대해 특별한 조건, 면책 적용을 누리지 못한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척한 판사는 피고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중 행한 범죄 행위에 대해 연방 수사와 기소, 유죄 판결,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항소하고 대통령의 권한 범위 문제를 대법원까지도 끌고 갈 수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법률팀은 내년 3월부터 재판이 시작될 그의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이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화당의 2024년 대선 후보자 경선 선두주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의 행위로 기소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대선 결과가 선거 사기라는 거짓을 미국인에게 유포하고 대선 결과 뒤집기 및 개표 방해 등을 시도했다는 혐의로 올해 8월 기소됐습니다. 금값이 온스당 2,135달러를 넘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은 41,0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금값은 오늘 아시아 거래에서 3% 넘게 급등한 온스당 2,135.39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기존 최고인 2020년 8월 7일 장중 최고치인 2,075.47달러를 뛰어넘었습니다. 지난 1일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발언을 시장이 비둘기파, 통화 완화 선호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한층 탄력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달러화 가치가 급락하고 미 국채 이자도 크게 떨어졌는데 이는 금값에는 호재입니다. 금값은 최근 2달간 약 15%가 올랐습니다. 미국의 보통 가정들은 생활비로 3년 전보다 연평균 11,400달러나 더 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팬데믹 3년 동안 미국의 근로자들의 시급은 13.6% 올랐으나 물가는 17%나 뛰어 생활비가 급등했으며 주별로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 전역에서는 콜로라도가 15,000달러나 생활비를 더 쓰고 있어 가장 많이 늘어났고 유타주가 14,600달러의 증가로 2위를 기록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네바다 등은 3년 전보다 보통 가정에서 생활비로 13,300달러나 더 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메릴랜드는 12,800달러, 버지니아는 12,200달러를 더 쓰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고 일리노이 11,600달러, 조지아주는 11,400달러, 매사추세츠와 서부 워싱턴주는 11,300달러를 생활비로 더 쓰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남부 지역에 있는 아칸소주가 8,500달러 늘어 미 전역에서 가장 적게 생활비가 늘어난 지역으로 꼽혔습니다. 엘라바마의 한 가정집에서 키우던 늑대개가 생후 3개월 된 아기를 물어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달 30일 남부 알라바마주 쉘비 카운티 첼시에 있는 한 가정집에서 3개월 된 남아가 늑대와 개 사이에 태어난 늑대개에 물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아기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으며 아기를 문 늑대개는 현지 법 집행 당국의 요청에 따라 현장에서 안락사 처리했습니다. 숨진 아기의 가족은 이 개의 조상 중에 늑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셀비 카운티 검사관 리나 에번스가 밝혔습니다. 늑대를 연구하는 국제 늑대 센터도 일반 가정에서 늑대 개를 키우는 것은 위험하다고 경고했습니다. 늑대개 등 교배종은 유전적인 특성상 예측 불가능하게 행동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이는 인간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달라스에서 일을 하던 회사 두 곳에서 무려 280만 달러에 달하는 돈을 횡령한 한인 여성이 적발되었습니다. 1982년생으로 알려진 임소희 씨는 달라스 A 회사에서 수년간 에스크로 관리자로 근무했고 최근에는 B 회사에서 어카운트를 맡아 근무하며 거액의 돈을 횡령했습니다. 이로 인해 임 씨는 콜린 카운티와 덴튼 카운티에서 각각 2022년 10월과 올해 11월 두 번이나 체포됐지만 모두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그녀는 A 회사에서 횡령으로 경찰에 체포된 후 보석으로 풀려났고 곧바로 B 회사에 취업해 또다시 횡령을 저지르는 뻔뻔함을 보였습니다. 임 씨는 A 회사에서 에스더 임이라는 이름으로 에스크로 관리자로 근무하며 무려 240만 달러 이상의 돈을 횡령했습니다. 그의 범죄는 임 씨가 공인된 수취인이 아닌 자기 남편에게 지급되는 수표를 만들어 인쇄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그간의 모든 범죄가 드러나게 됐습니다. 임 씨는 이 사건으로 콜린 카운티에서 2022년 10월에 체포됐다가 보석금 10만 달러를 내고 풀려났습니다. 이 관련 서류에 따르면 올해 3월 텍사스 보험위원회는 임 씨의 에스크로 관리자 면허를 박탈하고 그에게 횡령한 돈을 배상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문제는 임 씨가 첫 횡령 범죄로 체포된 후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곧바로 B 회사의 어카운트 담당자로 취업해 또다시 횡령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임 씨는 이 회사에서 소피아 임이라는 또 다른 가명을 사용했습니다. 임 씨는 약 8개월가량을 일하며 무려 37만 5천 달러의 돈을 마음대로 갖다 썼는데 이 기간 그가 횡령한 횟수는 무려 115회에 달했습니다. 임 씨는 어카운트 관리자로 일을 하면서 개인 카드 대금, 집세 등을 회사 어카운트를 통해 결제한 후 회사 기록에는 각종 회사 비용으로 허위 기록했습니다. 이 대담한 그의 수법은 결국 횡령금이 누적되면서 적발됐습니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 시각 4일 단행한 개각에서는 관료와 전문가 그리고 여성의 약진이 두드러졌습니다. 또 이번에 교체된 6명 가운데 3명이 서울대 출신이었지만 발탁 인사 중에는 1명만 포함됐습니다. 이 속칭 서우남, 서울대 50대 남성이 줄이었던 기존 내각의 프로필과는 사뭇 달라진 분위기입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 출신이 대거 빠진 데다 경제부처 중심으로 한 인선이어서 이 같은 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날 교체된 장관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국가보훈부 등 6명입니다. 여성은 6명 중 3명으로 절반이나 됐습니다. 농식품부, 중기부, 보훈부 장관 후보자로 각각 지명된 송미령 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오영주 외교 2차관, 강정혜 전 숙명여대 총장 등입니다. 남성은 기재부, 국토부, 해수부 장관 후보자인 최상목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강도영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 등이 있습니다. 이번에 교체된 장관 6명 중 여성이 이영 중기부 장관 1명이었던 점과 대비하면 성비 균형을 맞추려 했던 의도가 엿보입니다. 주택 구매뿐만 아니라 커머셜, 웨어하우스, 비즈니스 건물까지 부동산계의 큰손 이중한 부동산. 크레딧 카드 빚 최대 80%까지 탕감. 크레딧은 지켜드리고 빚은 줄여드리는 O3 컨설팅이 오늘의 한 뉴스를 후원합니다. 이상 애틀란타 라디오 코리아 12월 4일 월요일 오늘의 뉴스의 고지선이었습니다.